자, 영어 독해를 자연스럽게 한다는 것은 바로 프로죠. 그럼 프로와 아마추어의 차이는 뭘까요? 뭐 예를 들어서 비유적 표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프로고요. 해석하고 분석하면은 아마추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구문 독해하는 분들은 아마추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제가 굵게 칠해 있는 단어들인데요. 이 뜻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보이십니까? 네. 아마 이 단어를 암기해서 아는 분들도 충분히 있습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그 나쁜 거 아니고요, 물론. 자, 읽어나가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자고요. 어휘력은 또 무엇인가 또 생각을 해봐야겠죠? estimate. 자, estate. 이 단어가 재산이라는 뜻이에요. 그 네 번째 재산은 어떤 의미일까요? 비유적인 설명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그러면 first, 첫 번째 재산은 뭐고, second, 두 번째 재산은 뭐고, 그러면 third, 세 번째 재산은 뭐야? 궁금증이 떠오르죠? 이렇게 언어라는 것은 뭔가가 안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비유적으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재산은, 두 번째 재산은, 세 번째 재산은, 세 번째 재산은 뭘까요? 평민이에요. 두 번째 재산은 귀족이라고 보면 돼요. 첫 번째 재산은 뭔지 아시겠죠? 최고위직으로 보면 되겠죠. 네 번째 재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재산이란 말 보니까 아마 이 단어도 떠오를 거예요. 이 단어 보신 사람들은 아마 이렇게 real estate라는 단어를 알 겁니다. 많이 쓰인 표현이죠. 이걸 부동산이라고 말해요. 어찌보면 되게 비유적인 것 같으면서도 리얼합니다. 진짜 재산은 뭐예요? 부동산이에요. 우리는 동산을 움직인다 뜻의 동산이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동사를 못 가요. 정말 그대로 직역하시면 돼요. movable. 움직일 수 있는 asset 하면 이게 부동산이에요. 동산이죠. 움직인 재산. 자동차 같은 거. 부동산은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안일 붙자를 쓰고 있어요. 영어는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로 생각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재산은 부동산이고 동산은 그냥 움직이는 거니까 이건 진짜 재산을 볼 수 없다라고 문화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언어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두 번째 보시면은 이제 arms length가 있어요. 팔의 길이다. 이거 좀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팔의 길이는 뭐를 나타낼까요? 이것만 딱 봐서는 알 수가 없어요. 팔이 길이에? 그래 읽어보면 이렇게 쓰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hollow, 빈, ring, 울리는 거, 고리, 반지. 좀 이따 설명하면 읽어보면 압니다. inter하고 in이 나와요. 그리고 depend를 이렇게 하이폰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렇게요. 원래는 이 단어 없으면 independence란 말에 독립이란 말을 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dependent란 단어가 뭐죠? 의존하다죠. 여기다 in이 붙어가지고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이란 것을 어원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를 활용해서 interdependent도 같이 만든 거예요. inter, then, independent. 만약에 어원을 몰랐다 그러면 이거를 쓸 수 없겠죠. 자유자재를 쓸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죠. 독립적인 것, depend, 의존하지 않기보다는 서로 의존하는, 공존하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표현할 때 아주 유수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느 정도 어원을 알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Senate. 이거하고 Commons. Common이라는 데 모르는 사람은 없을걸요? 공통의 뜻이잖아요. 이런 것도 역사가 있는 건데요. 에스테이트 똑같은 거예요. Senate 하면 아마 시니어가 떠오를 거예요. 시니어. 그럼 시니어가 이제 늙은 거잖아요. old people인데 여기서 나온 거 맞아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이 지배하던 시대를 생각하면 이제 굉장히 상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윗상자를 쓰고 있어요. 상원이라는 게. 굉장히 고위직들이 모여있는. 커먼은 공통된 거잖아요. 이걸 하원이라고 그래요. 뭘까요? 평민의 대표예요. 이게 평민의 대표, 이게 귀족의 대표. 이렇게 보시면 이제 상원과 하원이 왜 나눠진지를 아실 수 있습니다. 왜 이원화되어 있는지, 이원집권제인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보면은 이 글이라는 것도 우리의 문화에서 비롯된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읽는다는 것은 프로가 되기 위해서는 프로다운 면모를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바로 이렇게 단어의 어원도 좀 알고, 그리고 어떤 그 읽다 보면 느낌이 와요. 세넷 커먼스, 아 이게 뭔가를 나타내고 있구나를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럼 궁금해지잖아요. 궁금해지면은 이거 조금만 검색해 보면 이제 우리가 지식이 증가하겠죠. 이런 것들이 프로가 되는 길이라 볼 수 있지만 뭐 굳이 그렇지 않더라도 독해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알 수 있으니까 하여튼 가보도록 합시다. 여성과 미디어 뭐 이런 거예요. 국제적인 시각 뭐 이런 거예요. 갑니다. Core of journalists are often found describing themselves as the fourth estate in a mature democracy, furiously exposing public political wrongdoing and holding governments to account in a robust and impartial manner. core 집단이죠. 저널리스트 집단들은 흔히들 묘사하는 걸로 스스로를 네 번째 자산? 좀 이상하잖아요. 네 번째 재산이다. 예. 이걸 보면 아실 것 같아요. 첫 번째 자산은 국가의 누구, 두 번째 자산은 누구, 세 번째 자산은 평민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을 봤을 때 에스테이트가 자산에서 재산에서 뭐로 바뀌죠? 계급이란 말로 바꿔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계급이란 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단어의 뜻은 원래 뜻이 있고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이 단어가 쓰이면서 이 단어가 누가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이 정형화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단어로 받아들이고 그게 사전에 올라가고 뭐 이렇게 과정이 있는 거예요. 네 번째 계급을 해석하는 게 물론 맞긴 하겠죠. 그러나 자산,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닐지 모르나 해석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죠. 하여튼 저널리스트는 자주 발견되는 게 스스로를 네 번째 자산이라 부른다. 저 자산을 할게요. 원래 계급이지만 성숙한 민주사회에서는 자기가 자산이라는 거죠. 새로운 신분이라는 얘기예요. 두려움 없이 공개한다는 거죠. 공공의 정치적 잘못된 것을 공개한다. 그리고 홀딩은 잡는 거잖아요. 정보를 어떤 상태에 잡아놓죠? 어카운트 상태. 어카운트가 해명, 설명이거든요. 그러므로 정부에게 해명을 요구하는 거죠. 그래서 러버스트, 강경하고 파트가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분이 파트가 부분인데 인파트가 부분이 없어. 다시 말하면 이쪽도 이쪽도 아니야. 공평한 거죠. 그래서 러버스트, 강경하고 그리고 이제 공평한 방식으로 이제 정부에게 해명을 촉구하는 그렇게 일을 한다. 그렇게 얘기한다라고 지네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요즘 지네들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하여튼 obviously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저널리스트들이 obviously in order to ensure such high-minded independence, news media must remain at arm's length from the politics, but increasingly their rhetoric has a holding. 자, 근데 분명 뭐 하기 위해서죠? 확실히 하기 위해서 그와 같은 높은 정신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뉴스 미디어는 팔 정도 길이만큼 누구로부터? 정치로부터 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at arm's length가 뭐야? 팔을 쭉 뻗었을 때 정도 거리. 너무 멀진 않은 거죠. 그렇다고 아주 가까운 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거리를 영어로 뭐라가? 너무 비유적으로 잘 표현했죠. At arm's length from. 정치와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8번 정도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해야 됩니다. 그러나 점점 더 increasing 점점 더 그들의 rhetoric, 그들의 미사 어고는 how, 빈, ring이 되고 있다. 뭘까요? 공허하게 메아리치고 있다. 이러면 되겠죠? ring이 울려 퍼지는 소리를 비유하신 거거든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반지도 되지만 공허하게 퍼져나가는 거잖아요. 빈소리. 이해되셨습니까? 네. In fact, it is more the case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politics and the media is a necessarily inter than independent one, as each relies on the other for its survival. News media need stories and politicians need publicity. 자, 사실상 더 많은 그러한 경우가 더 많아요. 그런 관계, 정치와 미디어의 관계가 필연적으로 서로 independent, 독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의존하지 않는 게 아니라 독립적이보다는 서로 의존하는 그러한
관계가 돼가 있다는 거죠. 각각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합니다. 그들의 생존을 위해서. 뉴스미디어는요, 이야기가 필요하겠죠. 정치는요, 홍보가 필요합니다. Sources, particularly those in the government, are lifeblood of news. 소스, 특히 정부가 주는 소스가 있겠죠. 정보, 이 정보 소스가 뉴스에게는 거의 핏줄이죠. 핏줄입니다. 혈액입니다. The media and television in particular ventilate real politics when with the president and prime ministers announcing important policy decisions, not in Senate or Commons, but it's a TV studio, live to camera, and directly tours in our homes. 저 미디어와 텔레비전 특히 이것은 ventilate 환기시키다 하거든요. 환기시키는 게 뭐죠? 공기를 밖으로 표출, 뿜어내는 거잖아요. 이게 ventilate예요. 그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면 결국 뭔가를 표현하는 거죠. 표출하는 거예요. real이 뭐죠? 진짜, politic, 정치라는 단어의 politic을 독일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politic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진짜 정치, 현실 정치라는 뜻이에요. 미디어가, 특히 TV가 현실 정치를 표출하고 있다. 대통령과 프라임 미니스터 총리가 announce, 알리죠? 중요한 policy, 정책의 decision, 결정을 세넷, 상원이나 커먼스, 하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TV 스튜디오에서 하는 거죠. 라이브로 카메라에 대고 직접적으로 우리들에게, 우리 집에 있는 우리들에게 한다는 거죠. 이게 현실 정치라는 거죠. 하원과 상원에게 얘기해서 설득해야지 왜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거야? 뭐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언론하고 같이 대통령하고 또는 뭐죠? 프라임 미니스터가 이렇게 하나의 서로 간의 이득을 뭐 어쩌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중요한 것은 제가 영어를 독해하면서 여러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비유적 표현이 꽤 많구나를 알 수 있죠. 비유적 표현이. 그리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인 것은 어떤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네 번째 재산이라고 해서 이거를 우리가 이게 뭐지? 사전 뒤져보고 보니까 재산이 에스테트 재산 뜻이고 쭉 뒤져보니까 계급이라는 뜻이 있더라. 이렇게 찾아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 하더라도 네 번째 재산이라는 거로 한다면 뭔가 1, 2, 3, 4로 해가지고 이들 안에 계급화되고 있구나를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어느 정도 추론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찾으면 되고요. 물론 궁금하시면 arm's length나 holding이나 이런 단어들도 inter와 in과 dependent를 어떻게 단어를 띄었다 붙였다 하는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있죠.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내가 어떻게 영어를 공부해야 될까를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어를 좀 프로처럼 하려면 의미에 집중을 해야지 내가 분석하거나 뭐 해석할 때 분석하거나 구문독해 집중할 때는 아니구나를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봤던 건 구문 분석은 아니잖아요. 이게 구문 분석입니까? 아니잖아요. 어원을 갖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거요. 그쵸? 이런 것들. 이게 뭐 구문 분석입니까? 아니에요. 그냥 헐러, 빈, 링, 고리도 되고 퍼져나가는 그런 이미지가 있죠. 이런 느낌의 이런 느낌의 소리라 되죠. 울려 퍼지는 소리를 링이라 그래요. 종소리 같은 거. 그래서 딱 at arm's length 이거 구문 독해 아니에요. at arm's 팔의 길만큼 벌어져 있다는 거니까 이렇게 비유적 표현도 꽤 많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여러분들 영어 접근 방법이 아마추어적인 것은 지향할 필요가 있고, 그렇죠? 하지 않는 게 안 해도 돼요. 사실 구문 독해는. 자, 오늘 여기까지.